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분명 저번 5월달 산책 하울에서 6월달은 절대 책을 사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러분들 제목 봐서 아시겠죠? 바로 6월 하울입니다. 뭐 어쩌겠어요. 제가 이렇게 영업당한 책들이 좀 많아가지고, 어떻게 영업당했으면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좀 되게 나름 정말 고민해서 딱 진짜 한 5권만 좀 추려서 샀습니다. 왜냐면 사실 진짜 지금 장바구니에 있는 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. 근데 곧 이제 국제도서전이 있기도 하고 또 읽어야 될 책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진짜 아끼고 아껴서 딱 요 정도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6월 달에는 어떤 책들을 샀는지 여러분들께 한 권 한 권씩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책은 심채경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입니다. 요새 천문학, 별, 우주 관련 책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발견한 책인데요. 2019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미래의 달과학에 기여할 차세대 과학자로 천문학자 심채경을 지목했다. 이 책은 20여 년간 우주를 동경하고 우주의 현상을 연구해온 천문학자 심채경의 첫 에세이로 일상 속 과학과 과학자의 일상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, 천문학자가 우주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식을 진솔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. 천문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 책은 다른 책들처럼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자, 그것도 여성 과학자를 둘러싼 일상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. 두 아이의 엄마이자 비정규직 행성과학자인 저자가 묘사하는 과학자의 삶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편견과 싸우는 삶이기도 하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에 관해서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제가 이 책을 만났을 때 약간 과학 와락 2스푼에 인문 1스푼 정도 섞은 김상욱 작가님 책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.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기도 하다는데요. 저한테는 이 분야가 약간 문외의 한이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쓴 에세이는 또 어떨지 궁금한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. 두 번째 책은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에스더 버니 에디션입니다. 이 책은 이전에 이제 이게 에디션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의 원래 버전이 계속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로 있더라고요. 서점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계속 이 책을 봤었거든요. 근데 그냥 뭐 전 딱히 관심이 없어서 안 보고 지나가다가 이 책이 이렇게 홍보 문구를 봤는데 2030을 홀린 심리 자기 개발서다 이렇게 홍보를 하길래 대체 이 책이 뭐가 그렇게 왜 그렇게 핫하지?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본 책입니다. 솔직히 자기 개발서 중에서 약간 뭐뭐 해도 괜찮아 뭐 위로하는 그런 느낌의 심리 자기계발서 찍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에디션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런저런 캐릭터 갖다 붙여가지고 냅다 조합해가지고 약간 그런 책들이 전 약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팔기 위해 존재하는 책들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책은 제가 정말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주제가 명백하게 있는 책이잖아요. 제목처럼. 그래서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집어들었고요. 제가 이런 책에 관해서 선입견을 가진 건지 아니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제 의견이 맞는 건지 제 안에 어떤 이 의심병을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나름 해보려고 얼마야 이 책이 17,000원 주고 구매한 책입니다. 10%는 됐겠지만요. 근데 이 책이 30만 부나 팔렸대요. 엄청난 거잖아요? 그럼 내가 또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 때로 기분에 저의 태도가 좌지우지 될 때가 저도 사람인지라 될 때가 있고 근데 결국에 그것 또한 내 손해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. 목차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목차가 이렇게 귀여운 그림과 함께 있는데요. 저는 여기 마지막에 이 5장에서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이 목차가 저한테 되게 필요한 조언들이 있을 법한 챕터더라고요. 특히 여기 이제 분노 1, 2 하고 감정적 허기 이런 식의 챕터들이 있는데, 특히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을 걸로 풀고 폭식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여기 차례에 나와 있는 다른 챕터들도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집어들게 됐던 책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돈값을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저의 의심병이 틀렸던 거길,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책이기를 바라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세 번째 책은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의 원싱입니다. 예스24 책 소개를 따르면 주위를 돌아보면 무슨 일을 해도 어쩌면 저렇게 잘 풀릴까?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기 마련이다. 반대로 정말 열심히 살지만 제대로 풀리는 게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. 이들은 타고난 팔자라거나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단정짓고 자신들의 운 없음에 좌절하곤 한다.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. 위대한 성과를 내는 남다른 인생과 평범한 인생을 결정짓는 차이는 바로 꼭 해야 할 일에만 파고들었느냐,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했느냐에 있다. 성공은 도미노처럼 작동한다. 성공한 사람들은 늘 성공에 꼭 필요한 일들의 순서를 계획해놓고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첫 번째 일을 제대로 해낸다.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도미노처럼 그들은 처음에 성공을 다음 행동과 연결지음으로써 더 크고 더 위대한 성공을 이끌어낸다. 그들은 첫 번째 도미노만 정확히 찾아 쓰러뜨린다면 줄지어 늘어선 수많은 도미노는 자연히 쓰러지게 된다는 성공의 도미노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.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는 단 하나의 도미노, 우리가 원싱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누구나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 하고, 저도 그렇거든요. 제가 동시에 여러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하는데, 예전에는 어릴 때는 나름 내가 3개, 4개 일을 벌리면은 그 중에 2개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할 때도 있었고, 그리고 뭐 1, 2개 성공해도 괜찮았거든요. 근데 이제는 뭐 하나 놓치기 싫어서 다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챙겨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 다 하려니 못하기도 하고, 그걸 또 못 해내면 제 자신이 더 힘들어지고,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있었는데, 그때 제가 이 책을 만났습니다. 제가 멀티가 되는 사람은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저는 그래서 실제로 멀티가 좀 되거든요. 나름 멀티가 된다는 것 자체에 약간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? 당당함이 좀 있었는데, 이 책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에 꽂혀 있다고, 하나의 한 일만 제대로 하는 거가 맞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어서 골랐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지금 읽고 있고요. 너무 처음부터 좋은 구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처음부터 줄이 쳐져 있습니다. 보통 제목이 주제긴 하지만 제목에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. 어쨌든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.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구절이 많아서 필사도 열심히 이렇게 옮겨 적고 있어요. 네 번째 책은 드로우 앤드류의 럭키 드로우입니다. 유튜브 보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유튜버인데요. 저랑 같은 90년대생인데 되게 똑똑하시고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내신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.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드라마에 정주행하듯이 틈틈이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정주행하고 있습니다. 보던 중에 책을 내셨더라고요. 그게 이 책인데, 동영상 10개만으로 구독자 10만을 모은 마세습의 콘텐츠 기획력과 32살의 나이에 매달 직장인 연봉에 버금가는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노하우를 최초로 공개한다. 아직 나만의 길을 찾지 못해 일과 삶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 가장 주목받는 밀레니얼 프리워커가 지난 6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제적, 시간적, 정신적 자유를 얻게 된 과정을 통해 좋아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. 정말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유튜버인 만큼 이 책에서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너무 멋있으시고 나중에 이런 책을 또 내시거나 팬사인을 하시거나 하면 꼭 한번 뵙고 싶은 분입니다. 마지막 5번째 책은 최유수의 사랑의 몽타주입니다. 이전에 우정도둑이란 책을 통해서 시에 대한 편견이 좀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제 나름의 큰 도전을 안고
정말 본격적인 시집을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나 본격적인 시집을 구매하는 거는 제 독서 인생에 제가 기억을 하는 와중에는 정말 처음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진짜 큰 도전입니다, 나름. 시 마니아들한테는 좀 유명한 시집인 것 같더라고요. 책 뒷표지를 보고 되게 감성적이고 좋은 글귀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, 보시면 사랑이 내게 남기는 흔적들을 뒤적거렸다. 하나의 흔적은 여러 조각으로 나뒹굴었다. 주워서 맞추어 봐도 흔적의 원형은 돌아오지 않았다. 그래서 글로 옮겨 적었다. 오래된 버릇처럼 흔적을 더듬거렸고 그 감촉을 글로 남겨 수집했다. 보이지 않는 것의 정체는 정확하게 정의될 수 없다. 다만 언어를 조립하여 그것의 그림자를 표현할 수는 있다. 나는 이를 몽타주라 부르기로 했다. 이 책은 편집된 흔적들의 조합이다. 이로써 내 사랑의 정체에 대한 2차원의 몽타주를 그린 셈이다.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 안의 흔적들을 뒤적거릴 수 있기를 바란다. 각각의 몽타주는 각자의 몫이다. 모든 몽타주를 수집해 다시 조합할 때 사랑의 정체에 대한 3차원의 몽타주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. 그것의 표정을 나는 자주 상상한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제목부터 사랑의 몽타주라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 책을 읽으면 나도 내가 하는 모든 사랑에 대한 흔적들에 대한 몽타주를 어렴풋이 그려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예고하지 않았던 정말 소소한 6월 하울을 보여드렸는데요. 곧 국제도서전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있고 소개해드릴 책이 이렇게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는 또 재미있고 아름다운 책들로 또 데리고 돌아올게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